현대자동차 그룹이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외국인 임원이 처음으로 연구개발 R&D의 수장이 됐고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담당 임원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죠. 정 부회장이 그리는 현대차의 미래 청사진이 반영된 인사로 해석됩니다. 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연간 50만 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로는 전기차도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수소차에 집중하는 그 배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글로벌 자동차 경영연구원의 황순아 대표, 선문대 스마트 자동차공학부 최영석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제 현대차그룹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교수님, 인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묻고 싶네요. 일단은 혁신적인 변화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혁신적인 변화다. 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선대 정문구 회장님 쪽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계열사 쪽으로 사실 승진이지만은 좀 나가셔 안정화 시키는 쪽이시고 현대자동차의 이제 주축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외부에서 수혈한 분들 내지는 이제 좀 예상보다 빨리 승진하신 이제 그런 요소별 전문가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현대차 인사를 봤을 때는 안정보다는 좀 변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위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소위 담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즉 정모교 회장 체제에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의한 원가 절감, 품질 경영,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 내연기관의 고효율화를 하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대응. 플러스 지금 고부가가치화, 즉 고성능 차라든지 디자인 좋은 차를 만들어내서 현대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은 수소 전기차 사업부를 신설했다는 것, 즉 이거는 그동안 연구 개발해서 이제는 사업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이제는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처럼 에너지 솔루션 메이커로 가겠다는, 즉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자기 차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 판매도 해서 난방에도 쓰이고 드론에도 쓰이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네, 자, 뭐 잠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현대차 그룹이 참 많이 입에 오르고 내립니다. 그만큼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인사가 있기 전에는 충북이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제2공장 기공식이 또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현대차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 체제를 203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알려진 바로는 현대차가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자동차 업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네, 뭐 실제 이제 공식 기록에도 2013년도부터 그 투싼 그 수소차를 양산을 한 거 맞고요. 작년까지도 이제 미국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총 판매 대수가 1000대도 안 됐고 또 이게 이제 인프라가 없는 상태로 보급이 됐고 차의 성능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기술 검증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안 팔린 건 맞는데 어쨌건 양산 체제를 갖춘 거는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번에 이제 새로운 수소차를 준비해서 지금 출시한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드는 질문이 왜 현대차는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에 집중을 했을까요? 사실 전기차는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 내연기관보다 먼저 나와서 마차와 경쟁했던 시스템인데요. 내연기관의 이제 성능이나 운전 재미 뭐 이런 거에 밀려서 퇴출됐다가 다시 친환경 흐름을 타고 컴백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기술 자체는 첨단이 아니고 부품 수도 적고 그래서 부가가치가 낮아서 기존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그 수소 연료 전자차라는 것은 9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메이커들하고 GM이 개발에 몰두했었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하고서 2000년 중반에 할 일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다. 다음에 인프라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다음에 그 수소 만들 때 과연 친환경적이냐 그런 이슈가 있어서 포기했고 유럽은 그때부터 이제 클린 디젤이다 뭐 이렇게 좀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내연기관이나 그 디젤에서 약했던 그 일본과 한국 업체들이 그걸 계속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 전기차를 양산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 메이커로 얘기하면 도요타와 혼다, 현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내가 비교 우위가 있겠다. 그래서 현대는 여기에 집중했다고 봅니다. 단순히 비교 우위가 있겠다
라고 일단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미래 환경차가 뭐가 될 것인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가 될 것인지 수소차인지 뭐 또 딴 거 있겠습니다만은 현대로서는 일단 수소 전기차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최 교수님한테도 의견을 좀 그러게요. 물어야겠네요. 왜 현대차는 수소차를 미래로 택했을까? 뭐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전기차는 이미 현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개발할 건 다 개발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전용 플랫폼 전기차를 이제 2020년 후반 21년 초에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는 뭐 특별한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배터리, 모터 이게 전부 사실은 패키지에서 나오다 보니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차. 네. 심지어 지금 베트남까지 전기차 회사 설립해서 차를 만들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정도의 이제 매스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계속 전기만 가지고 간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수소 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수소 경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뭐 어제 발표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수소차를 가지고 왔을 때 생산이나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만 말해서만 25조 정도를 계산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여기 이제 뒷단에 좀 숨겨진 것들 내지는 앞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충전 인프라, 수소 네. 생산, 이제 뭐 운송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도 필요한데 사실 여기에 관련된 원천 기술들은 독일하고 프랑스 쪽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국내에서도 충전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전소에 관련된 원천 부품이나 기술들은 이제 프랑스, 독일 쪽 회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현대나 도요타나 이런 회사들 고맙죠. 수소차를 많이 만들면은 이제 인프라 쪽 관련된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차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나 개발도 이제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잠시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문 대통령도 시승을 해서 화제가 됐던 차가 네. 넥소라는 그렇죠. 현대차의 수차인 거잖아요. 이게 대표님 네. 스펙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 넥소가 이제 세계 유일의 그 수소 전기차 SUV입니다. 즉 경쟁사인 도요타 미라이나 혼다 클래리티는 승용차고요. 이건 네, SUV에서 세단이고요. 인기가 있는데요. 길이가 한 4.7m, 그래서 산타페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킬로와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 마력으로 환산하면 한 160마력 정도. 그래서 소위 가속 출발해서 100km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9.5초라고 그래서요. 통상적으로 쓰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충전을 수소, LPG 넣듯이 넣는 거기 때문에 네. 5분 이내에 충전이 끝나서 한 600km를 가게 됩니다. 이게 전기차와의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인데요. 가격. 현재 네. 그냥 시중에 판매한다고 하면 7천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그 보조금이 나와서 한 3,500이면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면 산타페하고 거의 유사한 가격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네. 그 억세서블한, 즉 누구나 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단계까지는 내려왔고요. 실제 일상생활 쓰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좋은 차입니다. 타보셨어요? 안 타봤습니다. 교수님은 타보셨어요, 넥소? 네, 저는 사실 넥소가 출시하기 전에도 어. 그 일부 이제 외부인들 가지고 네. 품평할 때도 갔었고 출시 이후에도 제가 이제 차를 시승차 가지고 와서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불안할 거는 왠지 전혀 수하니까 아니면 수폭탄 자꾸 승차감은 생각나고 막. 어땠어요? 예, 뭐 이제 두 가지 비슷한 현대차를 말씀을 죄송합니다. 네, 오해하지 많이 마시고. 하는데 수소폭탄 이야기 어제도 그렇고 많이 들었는데요. 네.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해요. 폭탄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수소폭탄을 안 만들고 수소차를 만드는 게 훨씬 쉬울 것 같고요. 네. 예, 폭탄 만드는 게 훨씬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자동차 회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위험한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위험성이 있는 제품을 팔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고요. 승차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기차랑 되게 비슷하고요. 구동계 자체가 이제 전기 모터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 거고.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구동감은 전기랑 똑같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일반 전기차는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수소 전기차는 이 수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수소를 가지고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네. 구동을 하기 때문에 구동감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넥소를 타면서 좀 느낀 점은 현대차가 현재까지 개발해서 향후 한 3, 4년 내에 출시할 모든 기술들을 전부 탑재시켜서 출시를 이제 한 차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리모컨 파킹, 이제 운전자 없이 네, 차를 네. 넣었다 뺐다 하는 무인 기능이라든지 파킹? 예, 네.
부분이라든지 반자율 주행에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관련 요소들을 봤을 때는 거의 선행 개발해서 이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탑재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걸 이제 미래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친환경 자율주행 차 정도로까지도 현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미래차. 친환경 플러스 이제 많은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 있는 거로 아마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연비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5분 충전해서 충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가스기 때문에 수소를 충전하기 충전이라는 때문에 표현이 맞나요? 그러고 예, 그 수소를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뭐 물론 기온이 좀 내려간다든지 그럼 좀 떨어지겠지만 에어컨 튼다든지 보통 550에서 600km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휘발유 차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울 그 연비만 지켜진다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차보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탈만한 차 같은데 스펙만 본다면요? 네. 그러면은 네. 우리나라 말고 그 다른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대차처럼 수소차를 공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생산 개발하는 곳이 또 있습니까? 네, 일단 국가로 보면 이제 일본하고 사실 한국이 제일 적극적이고요. 예. 그 일본 내에서도 도요타하고 혼다,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제품 전략을 딱 세워서 도시 내에서 다닐 때는 앞으로 향후는 전기차, 네. 단거리 소형으로 인터시티, 도시와 도시를 움직일 때는 하이브리드, 즉 엔진도 들어가고 배터리도 들어가는 그리고 아주 장거리, 대형, 상용 그런 거는 앞으로 수소 전기차로 딱 세팅 이미 했습니다. 네. 그 세 군데 개발을 다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라이라는 것도 승용차로서는 2016년에 처음 나와서 현재 작년에 5,400대를 팔았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팔린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수소 2030 로드맵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현재 일본 내에 있는 수전기차는 2,400대밖에 안 됩니다만 2020년에는 4만 대, 2030년에는 50만 대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가 더 빨리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교수님 타보셨다고 하니까 가격은 지금 3,500에서 3,600 정도 된다고 하면 보조금이 이게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보조금은 이제 이게 국비인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거와 지자체에서 매칭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서 지역마다 차값이 조금 다른데요. 이제 어바웃해서 뭐 한 3,000에서 3,400만 원 정도. 그러면 절반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온다? 네, 한 40%에서 45%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그러니까 보조금만 더해진다면 부담스러워 이 정도 가격까지는 아닌 것 맞습니다. 같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런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 충전소 인프라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시기로는 이제 한 5분 정도 충전하면은 6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 그 디젤이라든지 가솔린 차량이 이렇게 가득 넣었을 때 보통 600km 정도, 그 정도 갑니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 따져 보면은 비용이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소는 어때요? 수소도 뭐 가격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지금 뭐 국내 가격, 뭐 해외 가격 조금씩 다 다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kg당 한 10,000원 정도 내외, 만 원에서 13,000원 정도 사이가 나오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일부 이제 민자 충전소에서 가격을 정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정확한 지금 시장 가격이라고 말하기는 뭐 충전소가 그런데 많이 없잖아요. 아직. 사실 지금 서울에 2군데밖에 없고요. 2군데. 네, 2군데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2군데는? 네, 너무 없는 것도 없는 충전을 위해 충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충전하러 가야 돼요. 그 가기 위해서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큰 문제는 2군데 있는 데 중에서 이제 상암동에 있는 거는 여기 있군요. 예, 상암동에 있는 거는 설비가 350바. 350바가 뭡니까? 이제 이 수소를 얼마나 고압으로 넣을 수 있느냐. 그럼 350 충전 같은 개념인 건가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압력이 높으면은 수소를 탱크에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상암에 있는 거는 기계가 350바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넥소 차를 가지고 가면 절반밖에 못 넣습니다. 차는 700바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압력이 낮으니까 이제 용량이 이제 절반밖에 안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양재동에 있는 거 같은 경우 700바는 되는데 제가 충전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더 문제는 한 20대 정도인가 충전하면은 이제 가스가 없어요. 또 실어 날라야 돼요. 정말 열악하네요. 예, 아니 지금 아까 화면에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9곳이라고 한다면 거의 충전 여행을 다녀야 될 것 같은 수준인데요.
정말 인프라는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정말 열악하군요, 정말. 예,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래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뭐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빨리 가느냐의 이슈고요. 사실 충전소 설치가 전기차 같은 경우 한 1억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소차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폭발을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지 않은데 일단 기분상 폭발하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기피 시설로 되어 있어서 뭐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선행 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느냐, 민간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향후 수전기차가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는 예상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나는 언제 회수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 네. 생각만큼 인프라 투자가 확 늘어나지 않고 있는 기술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경제성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 그 프랑스 파리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 수소차 셀프 충전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는 가능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라는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만 불법입니다. 셀프 우리나라만 충전이 구사를 우리나라만. 바꿔야 되는군요. 네네. 이미 이제 뭐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 친구가 네. 수소차를 타고 있고요. 예. 마침 집 앞에 충전소가 있어서 이제 그리고 차를 샀더니 10,000불 정도 되는 충전 바우처를 줘서 이제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예. 그리고 매월 한 350불 정도의 이제 그 할부금만 내면 돼서 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충전 어떻게 하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되고 그 사람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제 친구는 직접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셀프로. 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예전에 LPG 차가 그랬었거든요.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그러면은 이 충전하는 법 어디서 배웠니? 네. 그랬더니 유튜브 봤어. 다 유튜브 보고 그냥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수소라든지 특수 가스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였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안전하고 사실 수소 충전소처럼 이게 이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로 내려온 건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무나 만지는 걸 못하게 하는 법규의 취지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맞았는데 이제 수소차를 보급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죠. 실제 지금 그 대구에 있는 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수소 충전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돼요. 상주를 그래서 또 충전소 때문에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되니까는 이 인건비가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돈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저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충전하시는 분은 전문 관리사일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겠군요. 높은 게 100%입니다. 예. 100%. 양재동이네요. 100% 우리나라만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게 그럼 대표님도 결국 우리가 수소차 사회로 가겠다 뭐 정도도 지원을 약속했다면서요. 네. 이런 게 풀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게 이제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디젤이나 휘발유 같은 경우도 셀프 주유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귀찮아서. 한번 시도했다가 못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100년 넘게 친숙해온 그 휘발유 디젤도 그런데 지금 시작하는 수소라는 것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앞으로 사람들이 사실 수소전기차가 지금 몇 대 있지도 않거든요. 국내에 뭐 200~300대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커질 거니까 이제 법을 풀어주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비단 이 수소차 충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걸쳐서 예를 들면 안전을 이유로 옛날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답습하고 이런 게 이제 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복잡한 또 이해관계들이 지금 양재동에 있는 충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거기는 부지는 서울시 부지고요. 네. 시설은 이제 연구개발 형태로 진행을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 운영을 하는 거라서 네. 돈을 받고 충전을 이제 수소를 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개발차가 아닌 일반 차는 충전도 사실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풀어줬고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뭐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이다 보니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걸 이제 하자는 취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정만 가지고 이제 나는 잘 모르겠다 네. 하면 이제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분명 규제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본만 언급하셨지만 중국이 지금 또 수소차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와서 특히 이제 뭐 수소 버스 양산은 공장 규모만 따지면 세계 최대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네. 항상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중국이 막 뒤쫓아와서 따라오겠다고 하면 이게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따라잡힐까 봐. 중국의 위협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의견 예, 궁금한데. 사실은 그 수소 전기 버스는 2016년에 세계 최초로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승용차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수소 전차에서 신경을 쓰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은 전기차입니다.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뒤지다 보니까 전기차에서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네. 지금 중국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고 단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는 보조금을 확 줄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을 줄여도 시장이 자생력이 있다. 그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2020년 이후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책 방향이 이제 전기차에서 다른 미래차, 그러니까 수전기차라든지 그걸로 간다고 보는데 뭐 계획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충전소를 뭐 1000기로 늘리겠다는데 사실은 중국이 너무 넓어서 1000기를 해봐야 이게 어디 있는지 각 성마다 2개씩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하고 좀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중국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 뭐 유럽도 그렇고 사실은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이면은 수소차가 많이 보급해서 실제로 제대로 탈수 편리하게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는 이미 이제 전기차를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충전소가 전국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각 시도에 한 20개 정도만 일단은 이제 생기면 주행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고요. 물론 이제 일반 대중들이 다 사용하는 건 힘듭니다. 시도별로 20개 정도씩은 예, 이렇게 전체 뭐 한국에 한 광역시 20개 정도 네네네. 단위로 말이죠. 네, 나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몇십만 대 정도 판매되는 데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당장 탈 수 있는 정도 규모라면은 전기차 초기 정도 레벨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수소는 지금 뭐 현대, 도요타, 특히 현대 같은 경우 이제 승용 위주로 많이 갔었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차부터 나왔거든요. 수소 기차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 쪽 관련된 부분들은 발전용이라든지 산업용 부분,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대형 디젤을 네. 대체할 수 있는 시장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요. 중국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 수소 트럭이라든지 버스를 만들 경우에는 충전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버스 출발지나 트럭 출발지에 그냥 하나 정도 있으면 되는 네. 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과 여기에 좀 타겟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소차 어떠세요? 관심이 좀 가세요? 저 아직은 안 가요. 아직은 안 가세요? 이 냉정한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최영석 교수, 황순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